네, 이번 주는 마무리가 하락으로 좀 끝날까요? 장중에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낙폭이 멈춰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전히 이슈와 종목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스타캐치에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현재 보시면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일단 주가 자체는 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다시 한번 유입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만원 선이 깨진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6만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외국인 매수에 조금 힘입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일동제약이 있는데요.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고 가는구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조코바 100만 명분을 추가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코바 같은 경우에는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워낙 이쪽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이다 보니까 일동제약도 오늘 조회상위 2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거의 보합권까지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했는데요. 현재 3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온 이 종목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일단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워낙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겨울에 한 차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5위부터 7위는 한꺼번에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입니다. 사실 어제 이맘때만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5%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었죠. 어제 공정위에서 금산분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면서 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크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모두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계속해서 낙폭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8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한참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살짝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인데요.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이 50만원 선 아래쪽 48만원대 중반대에서 계속해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 보여줍니다. 네, 카카오 보셨으면 네이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오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주들에게는 조금 독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던 금양 여전히 리스트에는 남아있는데 주가는 3%대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큰 폭의 반등이 관측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심상위 리스트도 오늘 시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한꺼번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1위에는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텍 인수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에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다시금 되돌림 현상 나오게 되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동전주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 종목으로 현재 관심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 대규모 원전 사업의 협력 논의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랜만에 원전 종목들이 들썩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가량 밀리게 되면서 만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에는 소마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미증시 쪽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상당 부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와 함께 연동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마젠이 이 때문에 매출 파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것 같고요. 네, 4위부터 6위는 한꺼번에 제약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그리고 감기약, 품귀 현상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글로벌적으로 항생제도 그렇고 감기약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특히나 리오프닝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확진자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며 이런 사재기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 종목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시세 자체는 상당 부분 다들 좀 각자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회상에 있었던 일동제약은 또 개별적인 시오노기 제약과의 조코바 이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변동성은 개별적인 소식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위로 가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는데요. 벌써 2거래일째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효과를 받고 있는데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실 거고요. 네, SCM 생명과학도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 치료제의 1상과 2상을 한 가운데 최대 76%에서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SCM 생명과학 최근에 주가 흐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 종목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데 10위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주가는 2%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의 관심상의 리스트 봤고요. 관심상에는 여전히 이슈성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요. 특징주, 첫 번째 특징주는 대형주 가운데 카카오입니다. 오늘 조회상의 리스트권에 또 올라와 있고요. 6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K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어제 나왔듯이 금산분리 위반 때문인데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의 집단의 경우에는 이 금융과 보험회사가 좀 소속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K큐브홀딩스는 2007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관련 수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K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금융수익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서 K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된다면 김범수 센터장을 포함해서 카카오의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조금 해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결국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확실히 카카오에게는 올 한 해가 조금 힘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혹은 이 코로나19 이때 한참 동안 많이 올랐다면 올해는 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금산분리 위반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반의 이슈도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카카오에게는 확실히 독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 최근으로 좀 보시면요. 주가 하락세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반등이 11월 달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대금 차트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점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60일평선까지 터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부근에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적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째 하락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소마젠입니다. 네, 매출이 상당 부분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마젠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14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 286억 원을 또 넘어섰습니다. 올해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봤을 때 43.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소마젠 같은 경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주 사업입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모더나향 분기 매출액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모더나가 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의뢰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더나가 mRNA 플랫폼을 바탕으로 46개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9개에 불과했는데 지금 거의 5배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풀버튼 모더나 CMO 같은 경우에 지난 7월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었고 1년 뒤에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소마젠이 모더나와 사업적인 신뢰관계도 상당 부분 잘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에 모더나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다면 소마젠의 매출에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상황인데요. 모더나도 최근에 주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소마젠 한 번에 이 영향을 흡수합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소마젠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9월에 상승세 보이다가 주가 흐름 조금 안정화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부터 이렇게 쏘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오늘은 거래대금 더 실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17%까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만원 선도 돌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요. 만원선 아래쪽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이전에 밝혔는데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9일이고요. 지난 14일에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어제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은 잘 아시다시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신주 배정일에 맞춰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일 때는 주가 자체가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급등하는 흐름 나왔고요. 다만 이렇게 권리락이 기업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단순한 이유들이라면 큰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은 함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거의 횡보하다가 한 번씩 들썩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이렇게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이후로 좀 잠잠하다가 권리락 효과 때문에 여기 차트에 보시다시피 상한가를 2번 달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째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의와 관심상의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